그 시작이라는 게 사실 간단치 않더라고요. 아, 플라스틱 문제 알겠어. 그래서 그냥 간식이라도 아니면 먹을 거를 사러 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마트 같은 데 갔을 때에도 이렇게 다 패킹되어 있어요. 포장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포장지들을 실제로 벗겨내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업이 벗겨내지 않는 이상 아니면 국가가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법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규제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계속 기업이 만들어내면 소비자는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박도 그렇고 바나나도 그렇고, 바나나 보니까 그 제 친구의 친구, 해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네 우리 한국에서는 바나나 껍질도 먹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나나 껍질 안 먹는데 왜? 라고 했더니 껍질이 있는데, 껍데기가 있는데 왜 다시 포장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더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우리나라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좀 잘못 오인해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 사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딸기를 주면 이런 바구니, 플라스틱 바구니를 무료로 주는 나라죠. 그만큼 플라스틱들을 굉장히 쉽게 소비하고 쉽게 버릴 수 있게끔 시스템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포 세대라고 할 정도로 가글부터 시작해서 레모나 등등등 이렇게 가볍게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패키지, 그런 포장지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고 기업이나 국가에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돌아오는구나. 어떤 게 자꾸 돌아오지? 미세 플라스틱으로 계속 돌아오네. 그러면 이 플라스틱들을 소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덜 쓰게끔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 덜 쓰게 하는 것을 실제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기업과 국가에게. 그래서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하면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내가 그냥 용기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포장지 없이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을 포장지를 까주세요. 라는 것들을 계속 목소리를 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회용 컵들이 실제로 여름 되면 너무나도 버려집니다. 그 버려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줄일 수 있을까? 근데 재활용이 잘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회용 컵, 테이크아웃 컵들을 보니까 재활용률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남짓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지? 투명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그런데 로고들이 새겨져 있고, 그죠? 그리고 크림들, 막 이런 것들이 다 묻어 있는 상태로 그냥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컵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이 어렵구나. 그리고 소재들, 플라스틱 컵이 실제로 7가지의 소재들로 나뉘어지는데, 그 소재들을 실제로 재활용 선별장에서 직접 손으로 분류를 작업을 하거든요. 그 분류 작업에서 테이크아웃 컵,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다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PP, 페트, 뭐 PS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재로 쓰여지다 보니까 선별장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우리 페트병 아니 우리 재활용할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테이크아웃 잔 선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서울에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하는 플라스틱 컵들이 대부분 거의 다 어, 폐기가 된다는 거죠. 소각과 매립으로.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을 알게 되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컵도 홍대 앞에서 주워보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주웠는데 1시간 만에 1200개 넘게 컵들이 주워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구나. 근데
우리 서울 지역에서 재활용 수거하거나 선별하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 다 폐기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 재활용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걸 시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같이 쓰지 맙시다. 아니면 줄여 나갑시다. 소재 다양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의 소재로만 만들고 유통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온라인 액션도 하고 해서 부활을 시켰습니다만 실제로 국가에서 미뤘어요.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해봐. 라고 해서 손을 놔버린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지금은 이 정책이 좀 흐지부지된 그런 정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집 앞에 테이크아웃점 많이 쓰던데 라고 했을 때 이런 용기들 있잖아요. 이런 용기에다가 그냥 내 내용물을 안전하게 담아 먹는 것이 좀 더 내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용기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기로 인해서 할인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내용들은 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있어요. 종이컵부터 시작해서 사실 비닐봉지, 뭐 일회용, 뭐 이런 비닐 까는 거 있죠. 그런 것들까지 다 정책으로 사용 금지가 되었는데 이게 점점점 미뤄지고 유예되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점점점 도태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정도로 후퇴되고 있구나. 계속 우리는 전진해서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 플라스틱 뭘로 만들어지지? 석유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석유에서 문제는 뭐예요? 탄소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오니까 수입하죠. 사온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그러면 이 외국에서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탄소량이 발생하고 이 탄소량이 발생이 많이 된 거를 또 만들어내긴 하는데 만들어서 소비하고 쓰긴 하는데 또 너무 쉽게 버려. 근데 버리는데 또 재활용이 안 돼. 그래서 소가가 매립이 돼.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사이클을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중에 정말 심각한 쓰레기, 플라스틱이 정말 문제구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소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장을 보는, 비닐봉지 없이, 플라스틱 없이 장을 보는 캠페인에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망원시장 근처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직도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연간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분해하는 데는 500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냥 사용했던 처음에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찬 기저귀가 실제로 100년 이상 안 썩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소비했던 아니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사용했던 플라스틱들이 썩는 거를 보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데 그런 플라스틱들을 좀 더 우리는 줄여보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알맹이만 좀 찾아보자. 알맹이만 담아가자라고 해서 그런 모임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모임은 학교 학생들이랑도 같이 시장에서 플라스틱 없이 장 봅시다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을 볼 때 내용물만 샀어요. 그러면 알맹이도 무료로 제철 과일이나 야채들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해왔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쓰레기 정말 문제네. 그래서 길거리 꽁초도 주워보면서 환경부와 KTNG에 보내서 꽁초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을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근처에 카페에 가서 빨대를 좀 필요한 사람만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설득하고 다니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이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3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좀 더 지속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런 모임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는 이제 상점을 운영하고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망원과 서울역점에 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냥 잠깐 소개만 드리자면 실제로 그냥 쓰시다가 쓰고 난 뒤에 그 용기 케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 케이스들로 실제로 내가 필요한 세제, 뭐 화장품들을 내용물만 담아서 가는 그런 가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비할 때 저희 칫솔 하나 사고 싶은데 다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치약 사고 싶어. 근데 케이스 또 케이스.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 시스템이 그런 구조가 저희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유통하는 곳에서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조를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 작은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내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6개월간 어느 정도 쓰레기를 줄였을까를 추정해 보니까 100ml 용기를 환산해 보니까 5만 4천 개 정도를 줄였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에, 24년도 올해죠. 22년도에 저희가 이제 전국에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들이 점점점 많이 생겨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데이터 어느 정도 쓰레기를 줄였는지 한번 추정해볼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들이 모였을 때 저희가 43곳을 이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실제로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시민들이 그걸 이용했을 뿐인데 축구장 크기의 숲이 실제로 4개에서 5개 정도가 생겨나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다이소처럼 그냥 소비하러 여기 왔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고 이용하면서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물물공유센터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아니면 어디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집 안에서 사용하다가 만 거라든지 사용할 줄 알고 샀는데 안 쓰는 새로운 물건들 많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그냥 한 공간, 그냥 책상이어도 돼요. 책상 공간에 그냥 펼쳐놓고 필요한 물건들을 그냥 가져가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공유 공간을 저희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당근에서 중고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필요 없는데 쓸 사람 쓰세요 라고 그냥 넣고 가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쓰고 맞아 나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공유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0개 이상 정도가 순환된다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이런 공유 공간 같이 마련해 보면 나 연필 이제 떨어질 때 됐는데 샤프 떨어질 때 됐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연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이거 평생 써도 연필 다 못 쓸 것 같아 하고 내놓는 순간 필요한 사람이 또 쓸 수 있는 그렇게 물건들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가면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나는 필요 없으니까 버릴 만한 쓰레기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드는 워크숍도 하고 알리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쓰레기를 받고 있어요. 그 쓰레기는 실제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쓰레기들, 실제로 우리 그냥 배출하죠. 플라스틱, 종이, 뭐 유리 이렇게 배출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가 안 되는 쓰레기들을 저희는 연결지어서 재활용이 되거나 재활용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재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보내는 그런 수거 거점 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 굿즈 플라스틱으로 새 플라스틱으로 안 만들어도 되는 것들로 만드는데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가루. 요즘에 커피 많이 마셔요, 어른들도. 그래서 이런 커피가루로 만든 이런 화분이나 벽돌, 연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운동화 끈 요즘에는 받지는 않고 있지만 파우치 끈으로 재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저희는 쓰레기를 모으고 저희가 그 상점에서의 수익으로 이런 소비가 아니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 같은 것들 이걸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전선은 사실 피복이라고 해서 검은 색깔을 벗겨내면 이렇게 구리 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리는 사실 재료 중에 굉장히 비싼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리들을 판매하거나 수거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갖다 주시면 제일 좋은데요. 이게 보통 고물상 이런 데서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센트, 멀티탭, 뭐 이어폰 이런 것들, 선 있는 것들 실제로 그냥 많이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는데 일반 쓰레기에는 버리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품목이 실제로 매립이 될 때 굉장한 환경 오염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땅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에 배출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제로웨이스트 샵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들이 실제 선들을 걷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걷거나 아니면 SR 센터라고 해서 전선들을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에 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쓰레기가 아니면 네, 이렇게 보내는 것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폐기물 봉투 있죠. 거기에 같이 모아서 버려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달고나라고 해서 플라스틱 달고나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으로 다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예약하시면 이런 프로그램 S자골이라든지 자석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는 업사이클링 체험하는 공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환경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일회용 컵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회용 컵 없이 가게를 한번 운영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식, 식, 밥 먹는 거에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는 것들이 지금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비건에 대해서 저희는 좀 목소리를 같이 내면서 동물성 원료나 아니면 동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게 서울역에서만.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워크숍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저희 상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서브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내는데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저희는 꼭 3명을 모으라고 하거든요. 실무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딱 3명을 모아서 이거 한번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부터
캠페인과 그리고 기업에게 아니면 국가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빨대는 선택입니다 라는 이런 캠페인도 있었는데요. 저희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어, 사실 두유 같은 경우도 팩에 들어있으면 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품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카페에서 그냥 빨대 빼고 주세요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 공산품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빨대를 받고 싶지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붙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어져서 나오는 것들을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다 일일이 빨대 안 쓰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한번 편지 써서 기업에게 보내봅시다. 언제? 이 기간 동안에. 라고 해서 진짜 편지 써서 빨대를 집안에 모아놓고 안 쓰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편지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기업이 초청해서 실제로 우리 가이드를 만들어서 빨대를 점차 줄여나가고 없애고 선택할 수 있게끔 바꿔나가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회신 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인데요. 이건 EPR 제도라고 해서 쓰레기가 실제로 생산자가 만들었으니까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일부의 품목들이 그게 이제 삼각형 표시사항을 보고 우리는 유리다, 종이구나 아니면 플라스틱이구나 라고 확인하고 배출하시죠. 그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EPR 제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